이어서 에이펙 2025 특집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에도 땡.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3개월 넘게 이어오던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깜짝 만남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북미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김해공항을 통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시 주석이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건 6년 4개월 만입니다. 무역 전쟁 중인 두 국가 정상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양국은 확전 자제를 가닥으로 잡고 갈등을 봉합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만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무역 분쟁 해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기 에이펙 의장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에 한국 방문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언론도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문화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번 시 주석의 방안이 한중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간편 결제나 안면 결제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20대 카드 결제액이 줄고 있습니다.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리스 세대가 오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결제액은 441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이 가운데 만 29세 이하의 카드 결제액은 전년의 4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세대의 카드 결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 결제 활성화 때문인데요. 20대, 30대 가입자 중심으로 안면 결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대는 지급수단을 선택할 때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안전성을 중시하는 다른 연령대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간편 결제에 이어 신종 결제 수단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카드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불과 한 달 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강원 영동 지역이 이제는 가을 장마에 신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영동은 408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강수량의 5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건데요. 지난 8월 강원 영동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쳤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특히 지난 26일까지 24일째 비가 이어지며 배추 무름병이 확산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약을 뿌리면 다소 완화되지만 약이 비에 씻겨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이례적 기상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여성을 비롯해 2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어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 16병을 일행 5명과 나눠 마신 뒤에 만취한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 또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숨진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에 참변을 당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늘 일정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되겠죠. 온건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는 좀 다르게 보수 성향으로 분리되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으로 변곡점을 맞은 한일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모형을 선물했습니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취타대의 환영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들어섭니다. 나라의 손님, 국빈을 맞기 위해 10분여 전부터 입구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앱으로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분명 예약을 했는데 여행지에 도착했더니 방이 없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자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A씨는 숙박 앱을 통해 예약과 결제까지 한 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이집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7개 플랫폼을 상대로 환불 조건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고객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장값, 배추값이 너무 비쌌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배추 가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해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비용이요. 이 전통시장에서 평균 37만 8천 원으로 작년보다 9.6%, 그러니까 1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를 얼마나 낙관하거나 비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이 점차 떨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이 앞으로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22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거란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물가 안정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물가가 좀 잡혀야 되겠네요. 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실 원숭이 무리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풀숲에 트럭 한 대가 쓰러져 있고 그 주변으로 원숭이가 보입니다. 미국 한 대학교 소속의 실험실 원숭이들인데 운송 트럭이 미시시피주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도로로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이 원숭이들은 C형 간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이 잠재적 건강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황급히 추적에 나섰는데 탈출한 원숭이들은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적인 집중 행동을 하는데 한때 자신을 절망에 빠뜨렸던 이 성향을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서 초소형 조각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열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의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트로트 장르 교과서에 실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9년 발매된 노래 가인이어라는 최근 출판된 중학교 음악 2 교과서에 정식 수록됐습니다. 교과서에는 가인이어라의 떠는 음과 꺾는 음,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를 악보에 표시하고 트로트의 식임새를 살려 노래하고 발표해보자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학생들은 트로트 장르의 특징과 창법을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게 됩니다. 송가인 씨 측은 정통 트로트의 정체성을 지키는 송가인 씨의 대표곡이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를 향해 악성 게시물을 남긴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SNS에 한지민 씨가 출연하는 영화에 회방을 놓겠다 등의 글을 19건 올렸고 이 글을 한지민 씨와 지인들도 볼 수 있도록 태그했습니다. 결국 한지민 씨의 소속사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여성은 지난 20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한지민 씨와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오늘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7.9도, 경주 3.4도 등 쌀쌀하게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태백이 영하 0.6도로 시작해 낮 기온 태백 18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침에도 땡. 주요 뉴스입니다. 3개월 넘게 이어오던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2시간 40분 정도 지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만찬장에 도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탓에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공감했고 양국은 후속 협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방위비 증액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다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면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 정권 전환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미국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다시 경주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6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가 맞부딪히면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 두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일단은 봉합 수순을 밟는 모양새죠. 오늘 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와 깊이로 협상이 타결될지가 관건입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만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장 근처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열렸습니다. 회담장 100m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미국 경호 인력과의 충돌 사태는 없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박물관 인근 도로입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등 반 트럼프 시위대가 도로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집회 장소가 분리된 데다 경찰이 동선을 통제해 양측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안구역 내 신고되지 않은 시위는 불법이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오늘 이곳 경주에선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들이 오늘도 숨가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연준이 밤사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대폭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3.85% 선까지 내려오면서 2.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6월까지 임기인 파월 의장 후임으로 자신의 측근을 올해 안에 지명해서 힘 빼기에 나설 전망이어서 금리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아리의 한 7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층 외벽 실외기에서 시작됐는데 화재 30여 분 만인 7시 20분쯤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 입주한 요양원에 있던 26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연기 흡입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했던 유명 베이글 전문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이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런던 베이글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대표이사 명의로 SNS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부족한 대응으로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썼습니다. 또 신규 지점 개점을 준비했던 직원들이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을 걸로 예상한다며 평소보다 노동 강도가 셌을 거란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정효원 씨가 일했던 인천점과 서울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정 씨의 과로사 의혹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이 문화유산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전남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 이야기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로 천일염 생산지로 2013년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이 태평염전. 그런데 태평염전 측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유산청에 등록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등록 말소는 화재나 재해 등으로 훼손됐을 때 검토되지만 이번에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른 자진 말소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먼저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가 꼽히는데요. 미국은 신안 일대 염전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며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는데 태평염전은 유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염전이 인권 침해 산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관리 의무 부담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유산 소유자는 보존과 관리를 위한 주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소금시장 위축으로 현실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유산청은 지자체와 협의를 권고했지만 소유주의 뜻이 확고해 사실상 말소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입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정감사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반환 조치했으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이 국회 국감기간에 국회 안에서 열렸고 일부 피감기관 인사들이 축의금도 냈다며 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와는 반대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소유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한 채를 팔았습니다. 처음엔 실거래보다 4억 비싸게 집을 내나 팔 생각이 있는 거냐는 질타를 받았는데 4억을 낮춰내놓자 반나절 만에 거래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02년과 2019년 매입한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중개업소가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이 시세대로 해달라고 해서 가격을 올린 거란 주장이 나오며 논란은 가열됐습니다. 이 원장은 결국 18억 원에 다시 집을 내놨고 반나절 만에 계약됐습니다. 여기 다 팔렸으니까 금매로 나간 거야. 해명과 사과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전액 국내 주식 지수형 ETF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이 엔비디아의 상승 속 0.5% 올랐고 다우지수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6%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블랙웰 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한화가 LG의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2연패 뒤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약속의 8회에 무려 6점을 뽑아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한화는 1대 0으로 앞선 2회 원아웃 1, 2루에서 이도윤의 뜬공을 심판진이 주자 보호를 위한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하지 않자 LG 오지환이 일부러 공을 놓쳤고 1루 주자가 2루에서 포스아웃, 2루 주자도 태그아웃 때 더블아웃으로 순식간에 이닝이 끝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토론토가 LA 다저스를 꺾고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오타니를 상대로 터뜨린 투런 홈런 함께 보시죠. 파워스포츠였습니다. 오늘은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7.8도, 경주 3.3도, 대전 4.2도 등 쌀쌀하게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영남 내륙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6.7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광주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